스튜디오 949 2부 돌아왔습니다. 2부 949 건강클리닉에서는 내 눈에 맞는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안과 상담으로 진행하겠는데요. 또 이어서는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이야기인 TV 시민 리포트도 이어지겠습니다. 949 건강클리닉 클리닉 퀴즈 먼저 알려드리고 출발할게요. 오늘 OX 문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력 교정술은 만 18세 이후부터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 맞을까요? 시력 교정 수술은 만 18세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X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궁금한 안과 질환 상담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49로 남겨주시고요. 자세한 전화 상담 전화 2대 준비하고 있는데요. 621국에 9490번, 622국에 949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949 오늘 월요일 순서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직접 선물하고 싶은 노래 선물 혹은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노래 선물이 있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0512 애청자께서 방금 올려주셨는데요. 직장을 옮기는 와중에 마음고생했을 우리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5월의 종로에서 부탁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마음고생했을 아내분을 생각하는 남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5월의 종로에서 들려드립니다.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12월 5일 스튜디오 949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에 종로에서 들려드렸어요. 0512 애청자 아내분과 함께 좋은 노래 선물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사연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만 달랑 그냥 적어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제보 주셨는데요. 4289 애청자 동서대로 부산에서 김해 방향 김해 1터널 공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터널 안에서 가다 서다 하고 있습니다. 비상등 켜시고 조심 운전하세요 라고 여러분께 제보 남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향으로 서행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범내골에서 주례 쪽으로 그리고 계금 요금소 방향으로 서행 흐름 보이고 있다는 여러분의 제보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범내골 나들목 옛 계금 요금소 방향 서행 흐름 보이고 있다고요. 이 113 애청자께서 제보해 주셨고요. 주례 나들목에서 역시 옛 계금 요금소 방향으로 서행되고 있다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원의 제보 있습니다. 공사 구간 이남수 통신원께서 알려오셨는데요. 반송로 금사 사거리에서 안락교사로 방향으로 서원시장 못간 지점 2차로 막고 상수도 공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파받아서 뒤로 정체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성로 자성대 교차로에서 좌천 삼거리 방향으로는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광장로 괴법교 교차로에서 서부 터미널 교차로 방향으로도 원활합니다. 충무대로 송도 교차로에서 송도 초등학교 방향으로도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이등렬 애청자의 제보 있습니다. 제보 감사드리고요.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시민 제보입니다. 수신자 부담 무료 제보 전화 080-450-8000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080-450-8000번으로 여러분의 발빠른 제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정보 고속도로 상황 살펴드립니다. 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입니다. 신은지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경남권 고속도로 곳곳으로 차량 흐름 꾸준한 가운데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상동다들목에서 대동 분기점 쪽으로 7.3km 구간 속도 떨어져 이동 중에 있습니다. 울산고속도로 언양 향하는 길목으로도 언양 분기점 부근으로 속도 줄여서 이동 중에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제2지선 냉정분기점에서 감전 방향으로는 1차로 따라서 차선 도색 작업 중에 있다는 점 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제저 분기점에서 삼량나들목 백양터널 일대로 소통 상태 괜찮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구선나들목에서 언양 분기점을 지나 경주 구간으로도 전반적인 주행 여건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제2지선 장유나들목에서 서부산 쪽으로도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상동 나들목 지난 13km 지점 주행로 막고 현재 도로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15km 지점의 도로 보수 공사는 마무리되었고요. 현재는 13km 지점 주행로 막고 도로 보수 공사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 상동 나들목쯤 지금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부산지방기상청으로 갑니다. 위유진 리포터.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비상인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서서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오늘 낮까지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편이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 12도, 습도 68%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구사구 건강 클리닉 순서입니다. 겨울 방학이나 겨울 휴가를 맞이해서 이제 시력 교정 수술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최근에는 시력 교정 수술 종류도 많고요. 방법도 다양해서 내 눈에 맞는 수술이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내 눈에 맞는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눈시원한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력 교정 수술의 종류 그리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들어갈까요? 네, 정말 그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렇군요. 찾아본 것만 하더라도 50가지가 넘기 때문에 네. 일반 분들이 볼 때 얼마나 혼돈이 되실까 걱정이 되는데요. 크게 생각하시면은 시력 교정 수술은 저희가 그 엑시머 레이저라는 것을 이용해서 교정하는 라식, 라섹과 눈 안에다가 시력 교정용 렌즈를 넣어주는 렌즈 삽입술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무슨 라식 또는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는 뭐 전방 렌즈, 후방 렌즈 나누어지는데 큰 뿌리는 애완동물로 하나는 개, 하나는 고양이. 그런데 이제 종류가 이름이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방법은 크게 레이저로 하는 방법, 렌즈를 삽입하는 렌즈 삽입술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시력 교정술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라식, 라섹 수술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죠. 네, 차이점은 레이저를 가지고 교정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수술 과정에서 그 각막에 뚜껑을 만들고 하느냐 만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라식, 라섹으로 나눠져요. 네. 즉 라섹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만들지 않고 각막 표면에다가 바로 레이저를 교정해 주는 방법이 라섹이고 라식은 뚜껑을 만들어줘서 안에다가 레이저를 하고 덮어주는 방법이 라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라식을 할 것인지 라섹을 할 것인지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큰 차이는 저희가 그 라식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뚜껑을 네. 만들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각막 혼탁이 조금 줄어들고요. 아. 그리고 아무래도 신경이 많은 그 갓 표면을 살려주기 때문에 네. 수술 직후에 통증이 좋고 회복이 빠른 그 장점이 있죠. 네, 네. 그러나 이게 사람마다 누구나 다 선택의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식이 무조건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라식이나 라섹 수술로 시력 교정술을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50여 가지가 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럴 경우에는 또 맞는 수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레이저를 가지고 각막을 깎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각막 조직을 저희가 깎아서 없앤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막을 깎아서 안 되는 분들은 엑시머를 이용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분들은 이제 안내 삽입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경우에 저희가 엑시머를 이용한 라식, 라섹 수술을 하시면 안 되냐. 첫째는 각막 두께가 얇은 분들이에요. 네. 보통의 분들은 두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교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얇은 분들은 레이저를 가지고 각막을 깎게 되면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아닌 안내, 삽입술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벨리노라고 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각막에 혼탁병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미리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없던 혼탁이 진행돼서 나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잘 검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수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해서 각막 두께는 충분한지 또는 레이저를 해서는 안 되는 각막 질환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지만은 자기의 직업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눈의 외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운동선수나 소방서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라식보다는 라섹이 낫거든요. 왜냐하면 뚜껑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상을 받아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눈에 가까운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요즘에는 시력 교정술에 있어서도 수술 종류와 방법이 다양합니다. 나에게 맞는 수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경우가 다르니까요. 이 수술 방법을 또 잘 결정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이 되죠? 무엇보다도 아주 철저한 검사를 저희가 하게 돼요. 한 3, 40가지에 이르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눈의 정보를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얻고 네. 그래서 그분한테 맞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는데 그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 환자분과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이분이 결국 얻고자 하는 시력구의 상태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해서 이분한테 잘 어울릴 수 있는 수술을 권유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검사는 모든 안과 선생님이 다 철저히 하시지만은 수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자기 눈의 상태 그리고 자기가 수술 이후에 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성공적인 또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술 결과를 얻게 되는 첩경이라고 봐요. 3, 40가지 검사를 이제 하고 이제 수술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가 하루에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네,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는 걸려요. 1시간 반 정도 네, 검사.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정말 네. 철저하게 검사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내용 살펴드릴게요. 오늘 OX 문제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거였죠? 네, 오늘 문제는요. 시력 교정 수술은 만 18세 이후부터 하는 것이 좋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만 18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또 수능을 마치고 난 우리 학생들 시력 교정을 하고 싶어하는 안경을 좀 벗어 던지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시력 교정 수술은 몇 살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눌러서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시력 교정 수술할 때 거의 대다수가 근시와 난시인데 네. 이 근시와 난시가 저희가 먹는 시기가 있어요. 저희 안경 끼는 아이들 봐보세요. 안경 도수가 매년 도수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것은 이제 근시가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근시는 성장기에 키와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네. 대개 자신의 키가 멎는 성장이 멎는 시기에 근시도 멎어요.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략 자기 키가 멎는 성장이 멎는 대개 이때가 수능 끝나는 시기랑 맞물리더라고요. 네, 이라는 게 그러네요.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 시기에 성장이 멎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특히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성장 키는 다 컸는데 근시는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근시. 자기가 고도근시다 본인이 다 알거든요. 이런 분들은 꼭 그 정도 나이가 됐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나의 근시가 진행이 멎었나를 확인할 수 있게 한 6개월 간격으로 2번 정도는 검사를 해보면은 저희가 키도 재보면 키가 더 안 크면 성장 멎은 거잖아요. 근시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6개월 간격으로 2번 측정을 하면은 근시가 진행된 게 멎었나 더 진행됐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수능을 전후해서 키가 대충 다 성장했을 때의 시력이 거의 멎어 있는 시력이고 그때 수술 시점을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수술은 1년 중에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염증기가 덜한 차가운 계절에 받는 게 좋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시력 교정 수술뿐만 아니고 모든 수술은 더울 때 하면 덧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물론 바깥 환경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술할 때는 사실은 수술실 안은 1년 365일 온도 습도가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닌데
또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나는 유달리 뭐 땀을 많이 흘리는데 하루에 뭐 한두 번은 꼭 샤워를 해야 되는 분들은 뭐 시기를 조금 조정하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은 네. 어떤 시기에 꼭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요즘에는 저가의 시력 교정 수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 전에 혹시 우리 환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 전에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성분들의 경우에 네. 그 컨택트 렌즈 많이 아, 착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렌즈를 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잡기가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력 교정 수술을 하시기 전에 이 컨택트 렌즈는 눈의 각막, 저희가 레이저로 깎고자 하는 각막에 영향을 주어서 수술 전 결과에도 문제를 미치지만 수술 당일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컨택트 렌즈를 그 말랑말랑한 소프트 렌즈는 일주일, 또 딱딱한 하드 렌즈는 3주일 정도 반드시 착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고 네. 되도록이면 술 전 메이크업을 조금 줄이시는 게 술 후에 그 염증 조절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아, 수술 전에 을 메이크업을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아, 삼가시는 게 화장을. 좋죠. 화장을. 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은요. 보통 저희가 그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대개의 경우에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바로 네. 일상생활을 가능하시냐고 물어보는데 라식 수술이나 안내렌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정도만 돼도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다 되는 시력이 회복이 다 돼요. 다만 라섹의 경우에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표면에서부터 바로 레이저를 하기 때문에 표면의 상처가 아무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주일 정도 본인이 조금 안정하시면은 라섹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후부터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생활을 하실 때에도 시력은 잘 보이지만은 그 염증이 다 아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보통 라식이나 안내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네. 그리고 라섹의 경우에는 한 6개월까지는 경과를 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대개 수술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술은 언제부터 마실 수 있나요? 하는데 뭐 수술하시면 사실 술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정말 금줄하시는 게 좋겠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눈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눈을 많이 비비거나 또 찡그리거나 하는 네. 이러한 습관들 반드시 조심하시고 선글라스 같은 거 껴서 수술 직후에 자외선을 조금 쬐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반영구 화장이나 성형수술, 피부 레이저 시술도 6주간은 수술 받기 전에 금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수술 부위가 겹치니까 네. 어느 쪽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드려요. 대개의 경우에. 네.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좀 하면 같이 안 될까요? 그러게요. 라고 하시는데 네, 네. 그것은 사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같이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술전에 서로 상담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해드릴 수가 있어요. 9022 애청자 노안도 수술하면은 안경 안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노안의 경우에는 근시랑 조금 다른 게요.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격을 하는데 근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타겟을 저희가 쏘는 거고요. 노안은 날아가는 타겟을 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노안은 이게 정제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진행이 되는 거죠. 45세부터 55세까지 가장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분한테 가장 적합한 도수가 뭔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 정해주지 않으면은 똑같은 수술을 해도 어떤 분은 만족하지만 어떤 분들은 불만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시력 교정 수술이나 라식 수술보다는 조금 더 좀 예민하다. 세민하다. 그래서 더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시고 하셔야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3738 애청자 눈 충혈이 오래 가서 상공막염 진단 받고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 받으셨답니다. 스테로이드 안약 부작용이 크던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분은 상공막염이란 진단을 이미 알고 계시고 네. 요즘 스테로이드 점안약은 반드시 그 의사 선생님만 처방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를 받고 넣으시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스테로이드가 물론 간혹 이제 눈에 안압을 올린다든지 백내장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은 요즘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의약 분업 이후에 철저하게 약국에서 이러한 스테로이드 안약을 본인이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사실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뭐 오래 쓰지 않거든요. 상공막염 보통 쓰시면은 한 뭐 일주일 정도 쓰시면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클리닉 퀴즈 문제와 함께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어떤 거였죠? 네, 오늘 문제는 시력 교정 수술은 만 18세 이후부터 하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당연히 5가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개별 연락드려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눈에 맞는 시력 교정 수술 눈시원안과의 이현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의 시간, 아이와 노인의 다급한 구조 외침, 험화 속에 사라져갈 평생의 재산, 이 모두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힌 도로를 열어주어 생명을 소생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은 소방차 길터주기입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랑의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소방안전본부와 함께합니다. 그 순간 봉투를 건네는 남자. 괜찮아 이 사람아. 사람 참 손부끄럽게. 이럴 거야? 과연 주인공의 선택은?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신속하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김양희 리포터. 네, 먼저 동서고가 들어오는 외곽 방면으로 범내골 나들목에서 방음벽 터널 쪽으로 지체와 서행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 도심 방면은 대체로 주행 여건 좋은데요. 다만 주례 나들목 일대로는 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용로비로는 양방향으로 소통 잘 되고 있고요. 연수로 따라서는 병무청에서 망미고개 방향으로 서행 흐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해운대로는 올림픽 교차로에서 3호 가는 앞 교차로 쪽으로 속도 줄이고 있고요. 광안대교 위로는 해운대와 남청 가는 양방향으로 주행 여건 좋은 상태입니다. 연제구 중앙대로 위로는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신호 한두 번 받고 있고요. 충렬대로는 동래고등학교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교통량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민안교차로에서 만덕 2터널 진입하는 데 속도 줄이고 있고요. 마주 오는 만덕대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신호 한두 번 받겠습니다. 그 밖에 중구 중앙대로 중부경찰서에서 영주교차로 방향으로 신호 한두 번에 지나고 있고요. 또 범곡교차로에서 좌천 삼거리 방향 원활하다고 김광중 통신원 현장 제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자세한 날씨 교통정보 상황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김예롱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까지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 속에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평형 기온은 우뚝겠는데요. 한낮에는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서 시야가 흐린 구간이 있겠고 특히 오늘은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밤 사이 강한 북서풍이 불어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찬 공기가 밀려와서 퇴근길 무렵부터 기온이 내림세를 향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의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고 따뜻한 옷을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희망을 넘어 고용 안정으로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시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혁신적인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와 해운업 등 고용 위기 업종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현장 인력 수요 조사와 재취업 상담, 그리고 직업훈련 교육을 비롯한 전직 지원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상공회의소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 990-7141번에서 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전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하는 세계적인 유산이 된 겁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충남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충남 부여의 관복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그리고
전북 익산의 왕국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8개 연속 유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충남 공주와 부여 그리고 전북 익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백제 세계유산센터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 구사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TVN 시민 리포트 시간인데요. 시민 다큐멘터리 제작 교실에 선생님과 수강생들을 만나보고 왔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민 리포터 윤은정입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하던 동료를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그 시절 방송에 출연하거나 방송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방송의 문턱도 흘러간 시간만큼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 방송에 대한 벽을 느끼는 분들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특별한 수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민들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실전 다큐멘터리 제작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독립제작사 대표 정기평 강사를 만나 어떤 수업인지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인 카메라 조작법과 아니면 편집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퍼블릭 액세스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은 공모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만나본 수강생들은 17살 학생에서 81살 어르신까지 나이도 하는 일도 제각기 달랐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수업을 듣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미디어 매체에 방송을 딱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일반인들한테도 소개하고 싶고 사람들 사고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다큐 제작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도 이 미디어나 영상 제작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서 좀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다큐멘터리 수업을 하지만 조금 더 실전 부분에서 필요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LCT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해운대 관광 리조트라 그랬거든. 그 사업이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좀 속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잊은 채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버 회원들이 많은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2005년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님의 인상적인 에피소드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90세 가까이 되셨던 할아버지인데 정말 조금씩 완성을 해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전국 방송으로 방송이 됐던 수강생 중에 반 정도가 이제 작품 완성한다고 보면 돼요. 촬영이 마음대로 안 됐거나 기획 과정이 틀어지거나 근데 이제 꾸준하게 포기 안 하시고 그렇게 몇 년 동안에 한 주제를 가지면서 끝까지 완성하시는 거 보면서 좀 많이 배웠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힘든 점을 들어봤습니다. 퇴근 후 7시 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보니까 러시아어에 걸려가지고 차가 좀 늦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밥도 못 먹고 와서 처음에 이제 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본인도 어색하고 이 인터뷰를 이렇게 시민들하고 할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어요. 제작을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 이전에 시민들이 다큐멘터리를 접하는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흔히들 다큐멘터리라고 불리면 TV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방송 다큐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방송 다큐들은 시스템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거를 따라하려고 한다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정말 자기 주변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더 경쟁력이거든요. 수강생들의 이야기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궁금해집니다. 이 친구가 어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꿈은 굉장히 원대하고 크거든. 펠리캠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공중 촬영을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눌하고 힘이 들어서 글로 표현하는 게 더 빠를 경우도 있는데 지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나래를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친구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기획을 해보고. 제가 지금 집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 폐쇄적인 사각형 안에 집이지만 그 안에 이제 개인들의 안식처이자 돌아올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집안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많이 기대를 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수강생들에게는 이 수업 시간 자체가 이미 한편의 인생 다큐멘터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 어두워진 거리를 달려와 자신의 일상을 쪼개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을 수강생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놓을까요? 그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내며 강사님의 격려와 바람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1인 제작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서 네트워크도 잘 갖춰지고 채널들은 참 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회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 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윤은정이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TVN 시민 리포트 함께 하셨는데요. 시민 다큐멘터리 제작 교실의 선생님과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열정을 내뿜고 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작은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는 열정의 수강생들이었습니다. 1인 방송도 가능하고요. 1인 제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방송에 관심이 있다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입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 센텀에 자리 잡고 있죠. 이곳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 언제나 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스튜디오 94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여러분의 제보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구덕로 옛 시청교차로에서 남포 사거리 방향은 원활하고요. 중앙대로 교대교차로에서 옛 송월-타월 삼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김찬승 통신원이 제보 있고요. 교대교차로 확보가 어렵다고요. 함께 알려오셨습니다. 080-450-8000번 수신자 부담 무료 제보 전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통제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도니스의 노래입니다. 정. 네, 이 시각 시내 대부분 구간 원활합니다. 다만 영주동에서 충장대로 방향으로 영주 고가차도 위 모퉁이 지점에서요. 승용차 단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90 애청자가 알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진구 중앙대로 광무교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가야대로 가야 굴다리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는 신호 한 번에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더 지나 연제구 중앙대로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는 신호 한 번에서 두 번 받고 지나고요. 교대교차로에서 옛 송월타월 삼거리 방향 정체라는 김찬승 통신원 제보도 알려드립니다. 해운대로 올림픽교차로에서 유창맨션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 해운대 소방서에서 요트경기장 방향 구간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영로 대연사거리에서 용소 삼거리 쪽으로는 비교적 제속도로 지나고 있겠고요. 더 지나 KBS 삼거리에서 장대골 삼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번용로 외곽 방향으로 문현터널에서 대연터널 방향 원활하고요. 더 지나 수영터널에서 원동나들목 지나기에도 제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향으로 진양 나들목에서 오르기에도 지체와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살펴드립니다. 역시 교통정보 상황실에서 알아봅니다. 김예령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에 연무나 방무가 끼겠습니다.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의 기온이 13.2도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 최고 16도를 웃돌아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한결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도권과 전북 일대로 공기가 무척 탁한 상태고 부산 경남도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화창하겠지만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가워지겠는데요. 부산 3도, 울산은 2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지만 남부지방은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폴모리의 악단이었습니다. 엘빔보 함께 하셨습니다. 월요일 이럴 땐 이런 음악이란 주제로 여러분의 신청곡 받아봤어요. 부산의 소비심리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신청곡 받아봤는데요. 겨울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목도리나 장갑 등의 겨울 의류나 잡화가 매출을 올려주지만 부산에서는 오히려 화장품의 판매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겨울이지만 이제 우리 부산은 남쪽 지방이라서 비교적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잡화나 겨울 의류 판매는 다른 지역보다는 저조하고요. 오히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는 이 화장품의 품목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내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년을 열심히 살아온 내 자신에게 토닥여주는 의미로 화장품을 선물하지 않을까 하고 기분 좋은 해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힘찬 응원의 메시지 내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운은 우리밀 쿠키 8501, 액젓 세트 4567,